안녕하십니까. 중원평정입니다. 오늘은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 물건을 분석하다 보면은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낙찰을 받고 난 뒤에도 그런 어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신청했더라도 돈을 다 못 받아가게 되면 그 나머지 차액은 매수인이 경락인이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 하다 보면은 거기서 특히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은행은 대출을 할 때 근저당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은 잘 해주진 않아요. 물론 뭐 임차의 금액이 소액이고 그런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에는 그래 되면은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상임대차 거주 확인서를 받는데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으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데 그래 되면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이 실제로 무상거주 확인서를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작성을 했다면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건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임차인이 실제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려면 뭐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었는지, 그리고 그 찍혀있는 날인이 인감도장인지. 물론 이게 인감도장이 필수서는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작성했다는 진실성만 확인되면 되는데 나중에 진실성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게 사실상. 그러니까 임차인이 실제로 작성한 진실성을 확인하려면은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그렇게 서류를 갖췄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 경매 응찰할 사람이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은행에 일단 전화를 해볼 필요 있어요. 은행에 전화를 하면은 이런 건에 경매 지금 제가 응찰을 하려 하는데 임차인의 무상 거주 확인서가 증거된 건인가 물으면 은행은 대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사실 여부까지는 알려 줘요. 뭐 깊이까지는 안 알려 줘도. 왜냐하면 은행도 임차인이 있으면은 그만큼 매각 가격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알려줍니다. 그럼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거는 경매 기록상에서 보면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조사한 현황조사서 있잖아요. 그 내용 보면 임차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원에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그거 보면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를 쭉 확인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잖아요. 배당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가겠다고 했는 건지 배당 요구 안 했는지 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뭘 확인하겠어요? 보면은 법원 사건 기록에 보면은 문건 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 권리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배당 요구 종기 안에 했느냐 안 했느냐도 검토해 봐야 돼요. 배당 요구 지나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대출을 나갈 때 임차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무상거주 임차인이라면 나중에 배당 요구가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실무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무상거주 확인서도 제출했으면서 나중에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응찰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은행을 통해서 무상거주 확인서에 그 어떤 인감증명 진구 여부라든가 인감도장을 찍은 거 실제로 그러니까 진실성 여부를 진정성 여부를 최대한 확인을 하되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응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응찰을 해서 낙찰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서는 낙찰자로
최고가 매수인으로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그래서 경매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매각 불허가 신청의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부터 검토를 해봐야 돼요. 뭐 집행관이 현황조사상의 어떤 표사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매각물선 명세서가 어떤 흠결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무상거주 확인서는 법원에 제출한 경우도 있지만 제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한 건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낙찰을 받고 매수인이 명도 신청을 했는데 집을 안 비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해서 한 경우라도 대항력이 있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썼다면 뭐가 되겠어요? 민법상 사용도 대차가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법상 사용대차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판단해 보면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하고 명도 청구에 대해서는 거절을 한다면은 매수인은 낭비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임차인이 매수인의 어떤 그런 청구에 대해서 명도 청구에 대해서 응하지를 안 하고 잘필 미루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면 나중에 임차인에 대해서 늦어진 만큼 전 손해금과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참고로 집행관이 조사한 현황조사서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집행관이 임차인 조사를 나갔을 때 임차인이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고, 그리고 행정기관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거기서 임차인이 나왔다. 그러면 집행관으로서는 방문했을 때 임차인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내용 그 정도만 기락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사실관계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상거주 확인서와 관련된 판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관해 일체 거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작성해 준 뒤에 그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임을 내세워 가지고 낙찰받은 채권자 인도 명령을 다투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금반원의 원칙 및 시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한 뒤에 임차인이 나중에 가서 매수인의 명도 청구에 대해서 다투면서 딴소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또 다른 판례로 은행 직원이 근저당권 실행의 경매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하게 확인된 이상 은행은 그 경매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임대차 관계를 숨긴 사실만 가지고 은행의 명도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에 기한 임차금 반환과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느냐에서 대법원은 임차인의
그러한 임차분양 반환 동시행 항변결에 대해서 시인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관계를 일시적으로 숨긴 사실, 경매 절차가 아닌 대출 과정에서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분명히 나타냈을 때는 임차인의 항변이 시인의 성실에 반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상으로서 무상거주 확인서와 관련된 재반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중원평정입니다. 감사합니다.